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용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엘러간 보형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희귀암, 그거에 대한 팩트들을 FDA에서 발표한 사실들과 함께 좀 환자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도 한국엘러간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형물 일부를 자발적 회수한다는 통보서였고요. FDA에서는 2019년 7월 24일 얼마 안 됐죠. 엘러간에게 자발적 리콜을 공고를 했고, 엘러간은 자발적 리콜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엘러간이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엘러간이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을 제일 많이 판매를 했고, 엘러간으로 수술받은 환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고요. 그 이외에도 엘러간 보형물 중에 표면이 바이오셀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멘토 보형물 중에 실리텍스로 되어 있는 거, 실리메드사의 보형물 중에서는 폴리우레탄 표면을 가진 보형물들과 관련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고 계실 것은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가슴 보형물 관련 희귀암 같은 경우에 텍스처드 타입 보형물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텍스처드 타입이라는 거는 라운드 형태의 텍스처드 타입 보형물과 물방울 형태의 텍스처드 타입 보형물을 모두를 말합니다. 물방울 보형물은 스무스나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방울 보형물로 수술하셨던 환자분들은 모두 텍스처 타입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와서야 좀 이슈가 되지만 실제로는 몇 년 정도 된 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엘러간 리콜로 인해서 언론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FDA는 이 희귀암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했나를 생각해 보면 정확히는 2011년도에 가슴 보형물과 관련된 ALCL이라는 희귀암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WHO에서 이 암을 T셀 림포마로 규정을 했고요. 다만 이 암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과 관련된 암이고, 보형물 자체는 특히나 가슴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데이터,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누구한테 판매가 됐고 누구가 어떤 환자들한테 몇 명에게 수술을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 자료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 3월 달에 FDA에서는 공청회도 시행했습니다. 자, 보형물 관련 ALCL은 무엇이냐, 유방암이냐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방암은 아닙니다. 비호지키성 림포마라는 림포마의 일종이고요. 흉살 주변에서 발생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피막을 제거하는 걸로 대부분의 경우에 완치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형물 관련 ALCL의 증상은 무엇이 있나? 일단 첫 번째로 보형물 주변에 부종과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고 아프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대부분 수술 이후에 수년 후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로는 장액종이 자주 관찰된다는 건데, 장액종이라는 거는 보형물 주변에 물이 고이는 거를 의미하고요. 넷째로는 몽우리가 만져질 수도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형물 주변으로 구축이 동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희귀암이 발견되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보형물이 있고 보형물을 둘러싼 주변에 피막이 있게 되는데, 보형물과 그 피막 사이에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보형물 주변에 생기는 피막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이물질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물질하고 몸하고 면역 반응을 하지 말라고 흉터 조직이 얇게 둘러싸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 피막과 보형물의 사이, 그곳에서 이 희귀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텍스처드 보형물이든 스무스 보형물이든 환자들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텍스처드 보형물에서 훨씬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텍스처드 타입의 조직 확장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FDA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염수 보형물이냐 코질 보형물이냐, 그러니까 실리콘 보형물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보형물 충진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가 아닌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FDA에서 공고를 했는데요. 일단은 엘러간 텍스처 타입 보형물 사용을 중지하도록 FDA에서 리콜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러간에서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을 했고요. 하지만
미리 보형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보형물이든지 수술 전에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하도록 했고요. 장액종이 고인 환자에서는 희귀암에 대한 마커의 일종인 CD30과 ALK는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한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증상이 없으면 보형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로, 이 희귀암에 관련된 증상을 알고 계십시오. 셋째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넷째로, 확진이 되면 수술로 제거를 하세요. 가슴 수술을 고려 중인 환자라면 일단은 보형물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수술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형물에 따른 득실도 꼭 따져보시고요. 앞으로 FDA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MDR, 그러니까 Medical Device Report라는 이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받고 그거에 관한 통계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너무 정확하지 않은 통계 분석으로 두려움을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혈액암과 관련돼서 질환 전체의 이완율이나 사망률을 보형물 관련된 걸로 오도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건도 발견이 안 된 암이기도 하고요. 지난 8월 13일 40대 여성 환자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 후 다음날 성형외과학회 및 식약처에 보고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국내에서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가 보고됐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실 환자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암은 유전적 성향이 있는 아주 드문 희귀암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둘째로, 가슴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이라면 자신이 사용한 보형물이 어떤 타입의 보형물인지 병원에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셋째로, 이 희귀암의 증상에 대해서 아시고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텍스처드 타입 보형물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시고 현재 좀 불안하신 감이 있으시다면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이나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로 교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